자, 이어서 34강입니다. 34강은 교재 페이지 594쪽 제7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한 문제 나오고 한 문제 보통 객관식 나왔는데 요즘은 주관식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문제. 다만 쉬운 문제로 나왔던 문제나 이런 거 쉬운 문제로 주관식이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객관식도 나올 수 있죠. 같이 한 문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4월 7일이고 자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4월 1일자 보충자료 나머지 조금 더 쓸 겁니다. 그 다음에 4월 7일자는 없고 복습문제는 4월 7일자 마지막 복습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갑니다. 자, 재정목적 넘어가고 용어정의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용어정의가 거의 60% 정도 나왔어요. 용어정의가 60% 정도가 여기서 나와서 한 문제 되게 쉽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정의가 나왔다는 건 쉽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60%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머지 뒤에서 나오고 한 문제. 거기 보니까 촉진지구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고밀 복합형이 주관식 나왔어요. 적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되는 그런 고밀 복합형 이렇게 시험지 나왔고 그렇다면 중심지형 주거지형도 적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지구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그것도 객관식 나온 적이 있어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뉴타운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아주 쉽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내려가서 재정비 촉진 사업. 지금 이게 지구예요. 재정비 촉진 지구는 몇 개의 지구가 있다? 세 개가 형이 있다. 근데 촉진 사업에 있어 이 지구에서 이렇게 바운더리, 조그만 바운더리가 있어요. 이렇게. 땅 따먹기 할 때 조그만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촉진 구역이라고 해요. 촉진 구역. 촉진 구역이고, 이제 하드웨어 이게. 근데 촉진 구역에서 소프트웨어. 촉진 구역에서 소프트웨어. 거기서 일어나는 사업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촉진 사업이에요. 촉진 사업. 이게 세 문제 정도 나왔어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요. 촉진 사업. 이렇게. 최근에도 11일에 20일에 나왔다고 돼 있죠? 제 세 번 정도 이상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촉진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므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쉬운 문제로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이제 촉진 계획. 지구를 한 다음에, 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요. 지구 지정 고시한 다음에 계획을 세웁니다. 촉진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이렇게 세운다. 그러므로 지구 지정이 먼저예요? 계획이 먼저예요? 지구 지정이 먼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계획 읽어보세요. 됐고. 촉진 구역. 촉진 구역이 여기 있다시피 이게 촉진 구역이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촉진 사업이니까 촉진 구역과 촉진 사업 이름은 같아요. 같죠? 보세요. 같죠? 됐고. 네, 우선 사업 구역. 요거는 아주 쉽게 객관식 나왔어요. 우선적으로 개발한다. 이게 뭐냐? 객관식. 우선 사업 구역. 아주 쉽게 나왔어요. 주관식도 나올 수 있겠죠? 우선 사업 구역. 다음, 전치지역. 전지역도 나왔는데 전지역은 약간씩 어렵게 나왔어요. 전지지역은 우리가 축구 선수를 말하면 선발이 아니라 벤치에서 볼보이 노릇하는 거예요. 아직 실전에 투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류된 지역입니다. 근데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거기 전치 정비구역, 전치 관리구역 두 가지가 있죠. 요거 구분하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어렵게. 이건 어려운 편입니다.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기반시설 넘어가도 괜찮고 토지등 소유자 8번의 토지등 소유자의 그 맥은 뭐냐? 다른 소리 안 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그러면 우리가 도정법 배웠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 토지 소유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건축 소리가 들어가면 건축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즉 건물 땅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재건축 소리가 들어가면. 그리고 특별한 건 딱 하나 있어요. 마지막. 도시개발. 도시개발은 건축물 소유자가 빠져요. 도시개발은 건축 소유자가 없어요. 그냥 토지 소유자고
지상권자예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재건축은 지상권자에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특징을 잡으면 돼요. 옆에 가서 촉진지구와 촉진계획입니다. 먼저 촉진지구. 촉진지구는 가장 오리지널 촉진지구 만드는 방법은 뭐냐? 가장 오리지널 촉진지구 만드는 방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리 동네 좀 지구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해요. 거기 보니까 누구한테 요청한다고 신청한다고 돼 있어요? 시특별시장, 거기 광역시장, 도의사한테 신청하죠. 제일 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한테 신청한다. 우리 동네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한테. 그렇다면 시장 군수청장은 혼자 지정을 못해요. 꼭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이 시장이에요. 이 시장에 대도시시장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대도시시장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대도시시장이 들어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다른 데하고 걸칠 때, 단독으로 할 때. 걸칠 때, 단독이 아니라 걸칠 때, 걸치는 경우 때, 그때. 그러니까 만약에 고양시가 대도시거든요. 근데 고양시가 옆에 파주시가 거쳤다. 그때는 경기도시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양시 혼자 할 때는 안 해도 돼요. 그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고, 절차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 놓으세요. 따로 시간상이니까 따로 뭐 14일상 주민공람 이런 것 등등은 혼자 공부해 놓으시고, 제일 밑에 이때 거기 괄호 2에 지정권자 신청 규정에 보면은 보통은 가장 무엇을 어느 심의 거치는 게 원칙이냐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게 원칙이에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 그런데 금방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단독으로 지정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단독으로 지정할 것인가? 혼자 볼 몰고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냐니까 올라가 봅시다. 첫째 누가 등장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신청 안 받고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이때는 협의해서 단독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또 누가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대도시장은 걸칠까요? 걸치지 않을까요? 이거는요? 안 걸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정도 하면 돼요. 나머지 절차는 읽어보시면 되고, 내려가서 면적. 면적은요, 제일 밑바닥이에요. 주거지역은 50만 이상, 중심지역은 20만 이상, 고밀폭합지역은 10만 이상이죠? 자, 근데 요걸 갖다가 풀어줄 수도 있어요. 완화할 수 있다. 완화한다는 것은 면적을 줄일 수도 있다. 그 뜻이에요. 일단은 50만, 20만, 10만 이러는데, 근데 어렵게 시험지에서 점수값을 나온 적이 있어요. 줄여주는데 얼마까지 줄이냐? 2분의 제일 위에 599쪽 위에 2분의 1 또는 4분의 1까지 줄일 수도 있어요. 2분의 1 또는 4분의 1까지 줄이는데,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고밀 복합형은 안 줄여요. 고밀 복합형은 줄일 수가 없어요. 아시고. 그런데 시험지에 점수 깎으려 한 번 나온 적이 있다. 어렵게. 언제냐? 전에 나왔는데 거기 가운데 큰 박스. 가운데 큰 박스에서 동그라미 D, 영어 D. 산지, 구릉지를 갖다가 완화하는 거거든요. 산지, 구릉지 같이 주어진 주거권이 이렇게 나가죠. 그걸 냈어요. 주거정이 얼마까지 되느냐, 얼마로 되느냐, 완화할 때. 얼마다라고 됐죠, 여기? 15만. 이걸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그게 점수 깎으려 한번 나온 적이 있다. 보통은 쉽게 나오는데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거 한번 나온 적이 있다. 그 다음 넘어가도 괜찮아요. 넘어가시고. 가장 중요한 거. 600쪽 제일 위에.
600쪽 제일 위에 지정 효력의 실효 이거 있죠? 이거 객관식, 주관식 다 나왔어요. 최근에 주관식 2년 전에 나왔어요. 거기 숫자 뭐가 보이죠? 2자 보이죠? 당연히 이 정도 나오겠지. 주관식 나오면.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계획 이거. 자,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요걸 갖다가 다시 칠판 보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구를 갖다가 여기도 누구도 지정했었지 아까? 특광도도 직접 정했고 또 특별자치시장도 직접 지정했고 또 누구도 지정했냐면 특별자치 도의사도 지정했죠. 아까 직접 지정했죠. 또 누가 있었냐면 대도시 시장도 있었잖아요. 직접. 얘는 걸치는 거예요, 걸치지 않는 거예요? 걸치지 않을 때 이렇게 지정했단 말이죠. 이렇게 지정했으면 지정 고시했으면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계획을 만드는 절차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립과 결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수립까지 2년이래요. 결정까지 2년이래요. 제일 위에. 결정까지 2년 내 해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2년 내. 2년 내 와야 되는데 만약에 2년 내 못하면 언제 효력이 없어진다. 이 지구적 효력이 날아가 버린대요. 2년이 된 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2년이 되는 다음 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근데 연장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즉 누가 거기 시도의사나 또는 대도시장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거 주관식 나왔고 개각식 많이 나왔습니다.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재정비 촉진 계획. 재정비 촉진 계획은 여기 보니까 절차가 몇 단계가 있다? 여기 절차가 2단계가 있죠. 자, 수립. 오리지널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은 누가 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한 다음에 누구한테 결정받냐면은 당연히 또 누구한테 결정받을까요? 특광도 시장한테 결정받는단 말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공동도 특광도한테 결정받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원시장하고 안양시장이 공동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안양시장과 안양시장하고 수원시장 공동으로 해가지고 결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공동하려면 안양시장, 수원시장이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가 되면은 공동에서 특광도한테 결정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 또 누가 직접 다 해버릴 수 있냐? 여기 특광도가 직접 다 해버릴 수도 있다. 특광도가 수립 결정 다 해버려요. 그냥 혼자 다 해요. 어떤 경우냐? 두 가지예요. 특광도가 다 하는 경우는 아까 공동으로 할 때 안양시장, 수원시장 협의가 안 될 때, 공동으로 할 때 위에 시장 군수가 협의가 안 되면은 야, 내 또 내가 할게 하고 해버릴 수가 있고, 두 번째 아까 여기 지구를 혼자 특광도가 지정했죠. 요거 이럴 때도 역시 혼자 다 해버릴 수 있어요. 지구를 특광도 혼자 지정했잖아요. 직접 했을 때. 계획도 혼자 수립해서 다 할 수 있고 또 이 경우입니다. 얘네들 지구를 혼자 했죠. 얘네들은 또 계획도 수립 결정 혼자 다 해버려요. 다 해버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가장 오리지널 형태는 시장구청장이 누구한테 특공도한테 결정을 받는 거죠. 수립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결정권자를 다 합쳐버리면 누가 되냐면 시, 도지사, 수학적으로 다 합쳐버리면 대도시 시장이라고 뭉뚱그릴 수가 있어요. 대도시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쳐버리면 얘네들 다 합치면 결정권자. 이렇게 돼. 그래서 재정비 촉진 지구지정도 이거 다 합쳐버리면 시도의사, 대도시장이고 계획도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되면 됩니다. 자, 나머지 절차 같은 거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601조 가운데 박스, 조금 박스. 약간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601조 가운데 조그만 박스.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사업협의를 개최한다. 협의 얼마 이상 요청할 때
2분의 1 이상 요청할 때 2분의 1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절차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도 보시면 되겠고 다 나머지 얘기했어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쭉 가시고 605쪽 605쪽 제일 위에 총괄사 관리자라는 게 뭐예요? 605쪽 제일 위에 총괄사 관리자라고 한다. 총괄사 관리자입니다. 자, 그 전에 총괄 계획과부터 봅시다. 총괄 계획과와 총괄사까지 다른데 총괄 계획과부터 일단 봐드리겠습니다. 총괄 계획과가 어디 나오느냐 하니까 천천히 봐드리겠습니다. 602쪽 제일 위에 602쪽 제일 위에 총괄 계획과 위촉하고 나오죠. 누가 위촉합니까?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전문가를 갖다가 총괄 계획과로 위촉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거 제일 위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비슷한 용어 전진합니다. 605쪽 위에 605쪽 제일 위에 총괄사 관리자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이것도 누가 이걸 갖다가 지정합니까?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지정하죠. 달라요. 총괄 계획과 사업관리자는 용어가 다르다. 그리고 총괄 사업관리자는 누가 수립권자가 지정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서 605쪽 페이지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그 2층 나와요. 2층 파란 것이 2층 나오는데 바로 밑에 괄호 1 요거 사업이 자꾸 늦어지니까 직접 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몇 년 내 거기 조합설립 신청하지 않거나 2년 몇 년 내 사업시행과 신청하지 않을 때 3년 요거 2년 3년 기억하세요. 2년 3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나올 만한 부분을 일단 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보느냐. 609쪽 가운데 609쪽 위에 비용 부담입니다. 609쪽 위에 비용 부담 동그라미 2번 찾은지 모르겠는데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라 설정된 기반설의 설치 비용은 2번 빼놓고는 누가 부담한다?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런 것도 평범하지만 나올 수 있어요. 평범하지만 나올 수 있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이거 611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611조 위에 동그라미 4번 611조 위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임대택의 건설 비율 이렇게 나오죠. 거기 75%, 85, 50 나오죠. 이거 작년에 주관식 나왔어요. 여기서. 근데 나왔어. 이게 그냥 첫 번째 주관식 나오면 이게 어려운 편이에요. 근데 이미 객관식 나왔던 게 또 나왔어요. 객관식 나왔던 게 또 나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쉬워요. 객관식도 주관식 형태로 괄호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괄호쳐서 나오기를 객관식은 75하고 50을 가르쳤고 75하고 50. 주관식은 75하고 85를 가르쳤어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 시험 치는데 작년에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나왔었던 거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해놓으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거의 다 맞았을 거예요. 이거 가르쳐가지고 75, 85, 50 이 셋 중에 가르치니까 요거 이런 것들은 주관식 나왔지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객관식도 나올 수 있고 꼭 기억하세요. 요거 임대택 건설비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가시고요. 612조 제일 밑에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누가 둡니까?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둔다 하는 일이 나오죠. 예, 그 정도 우리가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또 언제 또 대비한다? 1차 시험 끝나고 문제집 풀 때 있죠? 문제집 풀 때 또 해드리고 또 동의모의사 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봐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정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7편 도시 재정비 촉진한 팁을 끝내고요. 제8편 갑시다. 8편 620쪽이죠? 뭘까요?
수방기본법. 수방기본법 620쪽입니다. 여기 옛날엔 두 문제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계속 한 문제 나오고 있어요. 한 문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찍은 게 나왔고, 우리 가성비 찍은 것이 예상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비교적 이 수방기본법은 문제 풀기가 수월해요. 수월합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한 데서 거의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거기 9편에 이제 수방시설법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복잡해요. 그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나오는 법도 있고 어렵게 나오는 법도 있어요. 이건 쉬운 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맞아야 돼요.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찾겠습니다. 자, 6페이지 수방기본법. 용어정의 많이 나왔어요. 용어정의가 많이 나온 표현입니다. 여기. 수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수방대상물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선박법에 따른 선박인데 이 선박이 항해 중인 선박이에요? 메어둔 선박이에요? 메어둔 선박이다. 이런 것도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지역, 관계인. 특별히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점자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방본부장, 올라가서 수방대도 나온 적이 있어요. 수방대가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3명 있죠. 이렇게 나왔어요. 의용 수방대원은 수방대가 아니다. 수방대죠? 그런 식으로. 수방공무원, 의무수방원, 의용 수방대원이다. 수방대장. 그것도 좀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종합계획. 종합계획은 말이죠. 누가 거기 수방청장이 몇 년마다? 5년마다가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밑에는 날짜 보이죠? 이게 구체적인 날짜예요. 언제? 거기 전년도 10월 30일, 시행 전년도 10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구체적인 날짜고, 일단은 위에 거 수방청장이 수방종합계획을 갖다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꼭 아셔야 되겠죠?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수방업무 지휘감독. 수방업무는 누가 지휘감독할까요? 소위 시도의사. 시도의사가 지휘감독하고 예외적으로 이 동그라미 2번 누가 지휘감독하는 경우도 있다? 수방청장이 예외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도 있다. 아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1군 누가 관리합니까? 누가 설치 운영합니까? 1구 종합상황실 수방청장, 수방서장, 수방본부장, 수방서장. 그 다음에 수방박물관은 나온 적 없지만 수방박물관은 수방청장이에요. 수방청장, 수방박물관, 수방청장하고 올라가서 수방체험관. 수방체험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의사. 그 다음에 수방의 날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전화번호 뭐 누르죠? 119. 11월 19일. 1월 19일이 아니라 11월 9일. 죄송합니다. 11월 9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읽어보는 정도 하면 되는데, 그거 621쪽 아까 3번에 1번 봅시다. 621쪽 조금 개정됐는데 621쪽 3번에 1번 보니까 거기 아까 날짜 나온 거 있었죠? 그게 조금 개정됐다고 나왔는데 거의 내용 똑같아요. 그럼 뭐가 변경됐느냐 하면 10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건 뭐로 변했다? 해야 한다로 변했단 말이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는 않죠. 그 대신 그 법조문이 변했어요. 0.1조에 저는 2였잖아요. 지금 얼마입니까? 0.1조에 3으로 변했잖아요. 법조문이 그러니까 보충자를 보시라고요. 해야 한다라고 법조문도 0.1조에 3이 아니라 0.1조에 2가 아니라 1조에 3으로 변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해드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세심히 해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뭐 시험문제 나와서 해드린 건 아니고 1조에 2라고 됐잖아요. 이제는 1조 3으로 개정됐단 말이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야 한다를 보고. 자, 이제 보충자를 잊어버리고 나중에 볼 테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갑시다, 이제. 624쪽 위에 수방력과 수방용시설. 이것도 시험지 많이 나왔어요. 수방력과 수방용시설. 이것도 시험지 많이 나왔습니다. 624쪽 위에. 첫째,
수방력이란 뭐냐? 수방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 수방력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확진계획. 확진계획은 누가 세울까요? 시도의사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수방용시설. 일단은 이거 나왔어요. 소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수방용수시설이고 이게 수방용수시설이고 원칙으로 누가 이걸 설치, 유지, 관리할까요? 시도의사가. 그런데 예도 하셔야 돼. 예. 수도법에 따른 소화전은 일반 소수사업자예요. 수도법에 따른 소화전 일반 소수사업자가 사전에 소방서하고 협의한 다음에 소화전 설치하고 또 누구한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할 소방서에 통지하고 소화전을 유지 관리한다. 이건 수도법에 의한 거예요. 원칙 시도의사, 예외 일반 수도 사업자. 다음 내려가서 2번. 시험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비상소화장치란 뭐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링 등을 소방용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비상소화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럼 비상소화장치 어디다 설치하느냐? 올라가서 화재 경계지구하고 기타 필요한 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리. 이 소방시설하고 소방용시설하고 특별히 소방용시설 거리가 시험지에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보통 쉽게 나오는데 이건 어렵게 나왔어요. 거기 주거지역, 상업적이다. 몇 미터 이내에 있어야 돼요? 100m 이하. 이거 나온 적이 있어요. 기타 지역은 몇 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140m 이하가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화재 경계지구 제일 중요해요. 지금까지 화재 경계지구와 관련해서 시험지가 많이 나왔어요. 화재 경계지구. 자, 화재 경계지구는 누가 지정할까요? 시도의사. 어느 데를 할까요? 모두 몇 가지입니까? 기억부터 이음까지 있죠? 이건 거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특별히 거기 디귿에 벽돌 건물이에요? 목조 건물이에요? 목조죠. 목조가 잘 타죠. 또 시옷에 수방 출동로가 있는 지역이에요? 없는 지역이에요? 없는 지역이죠. 이런 것 등등 기억하세요. 그런데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시도의사가 지정하잖아요. 그렇죠? 시도의사가 화재 경계 지정한다. 이걸 시험지 많이 나왔어요. 시도의사가 화재 경계 지정한다. 근데 밑에 동그라미 2번. 이 시도의사가 지정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거기 요청할 수 있다? 소방청장이 어이 지정하시라고 요청할 수 있다가 동그라미 2번이고 효과도 나와요. 효과. 소방특별조사를 갖다가 연 1 이상 실시할 수 있다요? 해야 한다요? 해야 한다. 꼭 해가시고. 올라가서 소방교육훈련 동그라미 3번입니다. 거기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이때 교육 실시하려면 며칠 전에 알려준다고요? 10일 전에 알려준다. 그 다음에 기록보관, 작성관리 나오죠? 매년 작성 관리해야 된다. 나오죠? 매년 작성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 5인행위 통지, 괄호 2번. 이거 한 번 나왔어요. 이 5인행위 통지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아까 화재 경계지구 정은 대상하고 거의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죠? 1번부터는 좀 비슷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겹쳐요. 이게 뭐냐면 불이 잘 나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함부로 불 피우거나 또는 뭐 하면은 거기다가 연막탄 터뜨리면 불 난 줄 알고 소방 잠수차가 헛질통하잖아요. 헛발치기 하듯이. 그럴까 미리 어떻게 하라고요? 신고하거라. 그 대상 거기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그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적기를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연막탄 터뜨리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해가지고 불난 줄 알고 소방대가 출동했다. 그러면 과태료 먹습니다. 적어놓으세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먹습니다.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먹습니다.
다음 화재 위험 경보 628조 위에입니다. 거기 기상특보가 있다. 이때는 수방본부장이나 수방서장이 화재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평범하지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화재방 조치 별것도 아닌 게 나왔어요. 거기 불장난, 모닥불 이걸 장려한다, 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또 재처리 이런 거. 근데 특별히 거기 화기 취급 옆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도 하지 말거라 돼 있죠. 이거 시험지 2번 나왔습니다. 이쪽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고양시에서 거기 그 연료 탱크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탱크가 있는데 그 외국 노동자가 풍등을 재미삼아 날렸는데 그게 떠가지고 거기 걸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불나가지고 오랫동안 탔거든요. 그 친구를 갖다가 잡아다가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장난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뭐 구속하냐.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러나 손해는 많이 났죠. 그게. 오히려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했냐면 보통 누구를 갖다가 그 관리하는 측 있죠. 이 탱크 이거 기름 탱크 갖다 관리하는 이렇게 생겼어. 이거 열고 가림막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다 오히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1년 전인가 한 6개월 전인가 1년 전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다음 오래 있다가 오래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갔어요. 고맙다고 갔는데 하여튼 그래요. 예, 그거 2번 나왔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629조 옆에 갑시다. 위에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 이건 아직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제 개인 생각은 어렵게 나올 때는 혹시 나올까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불에 잘 타는 걸 모아놔야 될까요? 떨어뜨려야 될까요? 불에 잘 타는 것들을 종류별로 옆에 같이 촘촘하게 해놔야 될까요? 떨어뜨려야 될까요? 떨어뜨려야 되죠. 그겁니다. 참말로. 자, 봅시다. 거기 보니까 그럼 떨어뜨릴 때 거기 보충이 나오는 보충이 여기 석탄을 쌓아놨다. 그럼 여기 면화루다. 이게 면화루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이게 품명을 적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거리가 떨어져야 되겠죠. 얼마 이상 떨어지느냐 하니까 보통 제일 밑에 3번. 도그래서 3번 얼마 이상? 1m 이상 떨어지네. 1m 이상. 그리고 이걸 쌓을 때 쌓는 높이가 보통만 합시다. 너무 복잡하니까. 보통 얼마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10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고 10m 이하고. 근데 바닥은 얼마 이하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까? 5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10m 이하고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다. 그리고 떨어뜨리는 건 1m 이상 떨어뜨리거라. 그런 뜻입니다. 너무 또 높이 샀다가 또 이거 깔려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거 기억해 놓으세요.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제일 밑에 관계인의 수방 활동 봅시다. 관계인의 수방 활동. 관계인은 누구냐면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예요. 불이 났어요.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야 된다? 아니면 조치를 하거라? 조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소방대 올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예, 그거. 넘어가시고. 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에요. 뭐, 소방차차 우선 통행, 차가 우선 가야 되겠죠? 당연히. 등등. 소방대가 긴급 통행할 때는 꼭 도로만 가야 된다. 밭으로도 갈 수 있다. 막말로. 밭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그런 뜻이고. 다음, 소방활동구역 봅시다. 첫 소방활동구역 한번 나왔죠? 소방활동구역은 누가 거기 설정하는가 아세요? 누가 설정합니까? 소방대장. 이게 뭐냐면 불 나면 발에 끼치고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근데 누구는 들어갈 수 있다. 밑에 박스. 거기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전기하는 사람들, 의사, 간호사 등등 있죠? 이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을 잠깐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옆에 소방활동종사. 이거 나온 적 있어요? 2번 나왔네? 별것도 아닌데. 소방활동종사 능력.
올라가서 뭐냐면 영화처럼 불을 막 끄는데 워낙 불이 심하니까 막 소방대원도 부상을 입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사람도 없고 막 그래요. 그때는 현장에 있는 자, 저기 딴 데 사는 사람, 관할 구역에 있는 사람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어이 당신 좀 이거 도와주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불을 끄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와주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부축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일을 시키려면 BYC 런닝구만 입혀서 보내야 된다?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 그 누구 개그맨이 했던 그 네이 있었죠? 뭐 그거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요? 보호장구를 지금 보호장구 취급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다쳤단 말이죠. 그럼 보상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보상해 줍니다. 밑에 나오죠. 활동 비용도 주고 또 나중에 보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상 안 해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1번이 뭐냐면 관계인, 주인이나 소유자나 주인, 그러니까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자기 집 꺼진데 불 꺼졌다가 돈 주러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두 번째, 불을 낸 사람, 불 내놓고 도와줬다고 돈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세 번째, 그 경영사에서 물건 훔쳐간 사람, 그 사람 같은 당연히 안 해줘야 되겠죠. 예, 넘어가시고 강제처분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33조 응원. 633조 응원입니다. 응원. 이게 뭐냐면 불 끌 때 와가지고 치어거리 3박자 치면서 잘 끈다 짝짝짝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대가 모자라요. 그러면 다른 소방대한테 도와주세요. 이게 응원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그 도로 왔으면 누구의 지휘감독 따르느냐? 동그라 2번. 응원을 요청한 곳 아니면 보낸 곳. 요청한 그런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요청한 지휘죠. 그거. 그 다음에 소방력 동원 2번. 이거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강원도 산불 났잖아요. 그죠? 강원도 산불 났다. 그러면 강원도 소방대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 누구의 지휘감독 받냐면 시도의사 지휘감독 받죠. 그러니까 강원도의사 지휘감독 받으니까 서울에 있는 소방대를 갖다 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강원도의사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경상도, 경기도까지 동원하려면 그 위에 어떤 상급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누가? 소방청장. 소방청장이 전국적으로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한다? 소방력 동원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요청은 누가 하게 된다? 소방청장이. 그리고 읽어보면 돼요. 그 취지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634조. 요걸 작년에 우리가 모의사전에 찍었는데 3번 나오죠, 여기? 3번 지원활동 나오죠?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 모두 5가지가 있죠?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등 지원활동 등등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집회, 공연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해 대비한 근접대기 지원활동. 이런 거가 바로 지원활동인데 요거 소방 지원활동하고 뭐를 찍어서 같이 얘기했냐면은 한 장만 넘깁시다. 637조. 637조 보면은 생활안전활동 있죠? 생활안전활동 9번. 요걸 갖다가 섞어서 문제를 내고 막 그랬어요, 제가 요거. 그런데 어디서 나왔냐? 생활안전활동 나왔어요. 여기 나왔습니다. 거기 구조물 같은 거, 거기 고드름 따준다. 왕벌 퇴치한다. 멧돼지가 나타났다. 이런 거 있죠? 어디 끼었다. 다 이게 뭡니까? 생활안전활동이죠? 활동. 그래서 생활안전활동이 시험지에 나왔어요. 공부할 때는 우리 소방지원활동도 하고 생활안전활동도 일부러 공부를 했어요. 요거는 이건 새로운 것이니까. 그러면 생활안전활동 나올 때 해당되는 거 물어봤을까요? 해당 안 되는 거 물어봤을까요? 해당 안 되는 거 나왔단 말이죠. 그러므로 거의 다 맞았을 겁니다. 이게 작년 한 문제 여기서 나왔어요. 한 문제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 나왔다. 보면 돼요. 자, 637점 밑에 내려가도 괜찮아요. 637조 소방신호 올라가서 봅시다. 옛날에 나왔어요. 한 7년 전에 나왔는데 소방신호 종류가 몇 가지 있죠 모두? 4가지가 있다. 그 4가지 참고로 봐놓으세요.
7년 전에 나왔어요. 경계 신호, 발화 신호, 해제 신호, 훈련 신호 이렇게.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보측 벌칙에 있어서는 쭉 넘어가시고 640쪽. 640쪽은 뭐가 있죠? 한국소방안전원 있죠? 요거 한국소방안전원 누구의 인가를 받아 선임합니까? 소방청장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한국소방안전원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동원의 3번 민법 중 사단법인의 관할 규정이다, 재단법인의 관할 규정이다. 거기 재단법인이죠. 주의할 것은 이 소방안전원은 민법 중 재단법인은 아니에요. 아닌데 규정만 준용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 아까 뭐 불 끄다가 다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까? 여러 가지로 해서 손실봤단 말이죠. 또 이런 거요. 불 나면 옆집을 막 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손실봤잖아. 그죠? 옹기부지 들어. 그런 사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보상하냐? 거기 보니까 누가 보상합니까? 소방청장 또는 시도의사가 정당한 보상합니다. 뭘 거쳐가지고? 손실보상심의회를 거칩니다. 자, 그래가지고 기억하신 거기 동그라미 2번 밑에 동그라미입니다. 지급 청구받으면 며칠 내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60일 내에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얼마 할 것인가 결정한다.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서 동그라미 4번 이렇게 결정했으면 며칠 내 그 내용을 통지해준다? 10일 내 통지해주고 그 다음에 돈을 지급했으면 통지한 날부터 며칠 내에 돈을 나가야 된다고요? 30일.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밑바닥 소멸시효 외워놓으세요. 이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있는 소멸시효는 있음을 안 날부터 몇 년? 3년. 발생? 5년. 이거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문제 찾아봤습니다. 예.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넘어갑시다. 자, 이어서 9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페이지 652쪽. 그런데 이게 소위 뭐냐면 소방시설법입니다. 여긴 좀 까다로워요. 이건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나오는데 까다로운 편이다. 물론 작년에는 약간 쉽게 나왔지만 원래는 까다롭게 나오는데 이 친구가 까다로운 친구예요. 두 문제 나옵니다. 일단은 용어정의 나와요. 근데 용어정의가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 일단은 소방시설이 몇 가지 종류가 있냐니까 모두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설비, 소화활동설비하고 5가지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별표가 있잖아요. 별표가 652, 653, 654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자세하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자세하게 물어봐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자세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걸 시간 난 대로 많이 봐둬야지 혹시 나오면 맞을 수가 있는 거 이게 어려워요. 어쨌든 나올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자세히 시간 난 대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맞으려면은. 자, 그림도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하다 이 부분이 됐고. 근데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알면서 당한단 말이죠. 알면서도 뭐다? 골 들어가듯이 참 그래요. 이게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654쪽. 2번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등은 소방시설하고 비상구 그 밖에 대통령령을 사는 건데 방화문, 방화셔터를 말한다. 소방용품. 거기까지 제가 공부하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아까 소방 시설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소방시설이 더 잘 나오고 요건 그냥 그래도 여력이 있는 분은 힘이 남으면 보세요. 근데 거기까지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기 무창층 나왔어요. 무창층 또 나올 수 있다 봐요. 저는 무창층은. 요거 우리가 찍었던 게 나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게.
주관식으로 나왔었거든요. 제가 맨날 그림 그리면서 했거든요. 이 무창책 기본 강의할 때 제가 그림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같이 비웠는데 같은 제자인데 한 분은 그렸다, 한 분은 안 그렸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린 것 같아요? 안 그린 것 같아요? 우리 네? 네? 아 그래요? 자신 있는 분이 그렸다고 그랬으니 그린 것 같아 보니까.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창점. 무창층은 지하층에 있는 거에다 지상층만 해당한다? 다 해당한다. 지상층만 해당한다. 지상층. 지상층 여기만 해당됩니다. 지상층만 해당되고 창문이나 문이 그 면적을 합친 것이 작아요. 바닥면적이 얼마? 그게 가장 중요하죠. 신문제 나왔죠. 바닥면적이 얼마? 30분의 1 이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0분의 1 이하.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대신 창문 하나 만들려면 크기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이왕 만들면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커야 되는데 이때 우리 수학했었죠? 자, 이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이걸 갖다가 내저번이라고 부른다? 외저번이라고 부른다? 내저번이라고 부르죠? 이때 이 지름이 몇 cm 이상 돼야 된다? 50cm 이상이다.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바닥인데 여기하고 이 바닥하고 이 여기 창문 사이가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높을수록 불나면 이거 올라가다가 사다리 찼다가 죽는다. 높을수록 좋으면은 불나면 사다리 하고 올라가서 여기 깨고 나간다. 좀 이상하네?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몇 미터 이내다, 높이가? 1.m 이내가 돼야 된다. 근데 얼른 걸러타고 깨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잘 깨져야 된다, 잘 안 깨져야 된다. 잘 안 깨져서 그때 도끼 찾으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깨긴 깼는데 여기 창문이 있어서 깨긴 깼어요. 깼는데 여기다가 이게 철망으로 딱 막아놨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경우 있었다고 그랬죠? 저 옛날에 천호동에. 그리고 간신히 깨고 나오는데 밑에 떨어졌더니 여기가 뭐다? 함정이더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다 도로나 빈 땅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뭐가 달려와서 쓰레기차가 달려와서 구급차가 달려와서 얼른 싣고 갈 거 아닙니까? 그 뜻이에요. 다 얘기했어요? 숫자 30분의 1, 50cm, 1.m 이내 기억하셨죠? 오케이. 다음 피난층. 피난층은 2번 나왔어요. 그거 별것도 아닌데 중화식도 나오고 그랬어요. 피난층은 2번 나왔다.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관층을 뭐라고 하냐? 피난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화식도 나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나왔어요.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 특정 소방 대상물은 정식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간이 소방서, 이런 거 뭐죠 이거? 이거 뭐 이렇게 소화기 그런 거 말고 정식으로 소방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올라가서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 몇 페이지 되거든요. 굳이 그걸 다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2문제 나오는데. 그래서 시험지에 나올 만한 거 나오기도 했고 공동택 좀 알아놔야 돼요. 원래 공동택은 건축법상 몇 가지가 있을까요? 4가지가 있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4가지 있었죠. 근데 여기서 되는 건 뭐만이다? 2가지만이다. 아파트와 기숙사만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아파트라고 하지 않고 아파트 등이라고 해놨어요. 또 희한하게. 그럼 우리 할 수 없어요. 로마 가면 로마법 따르라고 여기서는 아파트 등 그려줘야 돼요. 건너가면 될 거. 다음 거기 3번 1. 국가는 종합적인 화재 안전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기본계획 5년마다 하면 누가 수립합니까?
국가가, 그죠? 근데 주의하세요. 밑에 이 부분 보면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수반다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국가가 하는 거예요. 소방청장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5년 소리가 보이면 무조건 누구라고 대답한다? 국가 그래야 돼요. 국가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만약에 중앙행정기관 나오면 누구라고 그러고? 소방청장 그래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됐고. 넘어갑시다. 658쪽 공리 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입니다. 소방특별조사입니다. 즉, 소방청장, 소방부부장 또는 소방서원이 불 잘 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에건 소방안전관리한 특별조사, 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를 뭐라고 한다? 소방특별조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넘어갑시다.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가장 중요한 거 660조 가운데 660조 가운데 이거 시험지 나왔어요. 또 나올 수도 있고 사전통지 소방특별조사하려면 며칠 전에 7일 전에 삼성 휴대폰을 할까요? 애플폰을 할까요? 서면으로 며칠 전? 7일 전 꼭 알아놓으세요. 그런데 박스는 안 알려도 괜찮다. 두 가지 기억 니은 있죠? 이건 알리지 않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기억 니은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7일 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쭉 가시고요. 663쪽 갑시다. 663쪽. 뭐가 나오냐? 건축 허가에 대한 소방서장 등의 소방 동의. 허권자나 승인권자가 건물 짓도록 할 때, 사업계획 내줄 때, 또 건축허가 내줄 때, 이때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 동의 받아야 되겠죠? 시공지나 소재지에 소방서장이나 소방서장 동의 받습니다. 왜? 뭐에 대해서? 소방시설에 대해서 받겠죠?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의 대상은 밑에 괄호 2번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혹시 몰라서 어렵게 나오면 한없이 어렵게 나오니까 그거 좀 봐드릴게요. 어떤 건물이 이렇게 동의 받느냐? 박스라 1번, 동그라 1번. 연면적이 얼마 이상인 건축물이다. 원칙적으로 400제곱미터 이상인데 400제곱미터 이상인데 근데 박스 안에 학교는 얼마고?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노유자 수련시설 얼마고? 200. 건강증진 거기 그런 거 장애인 복지 다 얼마입니까? 300 하고 나머지 하나만 더 알아놓읍시다. 동그라 2번 층수 몇 층 이상일 때? 6층 이상. 이 정도 우리가 보험 둡시다. 뒤에 더 있는데 거기까지 할 수가 없고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시고 쭉 가시겠습니다. 쭉 가시고 666쪽 6번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666쪽 6번. 숫자가 좋다. 6666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까 정식 소방시설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 대통령령으로 하는 간이 소방시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괄호고 소화기하고 뭡니까? 단독 경보용 감지기. 소화기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 이거 가지고 하면 될까 하는데 아파트 됩니까? 안 돼, 이거? 안 되죠. 아까 아파트는 뭐였어요? 특정이니까. 그럼 뭐가 되냐면 연립하고 다세대가 되겠죠? 연립 다세대가 당연히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걸로 해야 되겠죠. 연립 다세대. 왜? 특정이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단독은 어떨까요? 연립 다세대도 정식이 아니니까 단독은 당연히 정식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 박스 단독택도 간이로 하고 아파트 기숙사 빼놓고 나머지가 간이죠. 거기 빼줬다는 건 누구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연립하고 다세대가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간이 소방시설은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래서 우리 지하철 같은 데 선점 보면은 거기 소화기를 해놓고
우리 집에 소방대 이렇게 해놨잖아요. 우리 집안에 소방대, 소화기하고 단독병 방지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시다. 669쪽 밑에 669쪽 밑에 3번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게 옛날에 고양시에 있어서 터미널 지하 공사라든가 저쪽에 동탄에 그 상가 공사할 때 이 용접하다가 불이 튀겨가지고 불난을 해가지고 큰 불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뭐를 설치하냐면 거기 인화성 물질 취급한다. 그리고 용접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임시 소방서를 설치 운영해. 임시 소방설. 임시 소방설은 뭐냐? 설치도 쉽고 철거도 쉬운 화재 대비설. 그럼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특별한 천이나 마개를 넣고 용접할 때 가리게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안 해가지고 불나고 있거든요. 그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임시 소방설. 다음 쭉 가시고, 아주 어렵게 나온 적이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상 이건 어려운 얘기인데, 672쪽 밑에, 방위험 대상 물품. 672쪽 밑에 방위험 대상 물품이 아주 어렵게 낸 적이 있어요. 밑에 기억,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대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갑배 두께가 몇 밀리터 미만이다. 2mm 미만인 벽줄이다. 종이벽 지하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낸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렵게. 그건 틀리라고 낸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도 한번 나온 적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렇게도. 그러니까 이게 이 수방설법이 물론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나오지만 엉뚱하게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아, 나올 만한 게 나왔구나. 이게 나올 게 나왔구나 하고 남들도 마찬가지겠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당황해가지고 다른 것까지 영향 미치면 안 돼요. 어려우면 다 똑같이 어려워요. 상대평가는 쉽게 나왔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쉽게 나오면 커트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남보다 분명하게 한두 문제 더 맞으면 돼요. 그게 좀 어렵죠. 근데 좀 조금 약육강식 뭐 어떤 간에 적자생존해가지고 좀 너무 살벌하지만 그래요. 같은 인원에서 자르니까 커트라인이니까.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674쪽 7번 방염 성능검사. 방염 성능검사 누가 시하는 것이 원칙, 누구한테 받는 것이 원칙입니까? 소방청장이고 예외적으로 시도의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옆에 675쪽 제4장 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 이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머리 좀 식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35강은 페이지 675쪽 제4장 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 여기서 35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